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나오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진솔하면 안 되는데. 왜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스토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핵개인 5번째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5번째 게스트로는 메트로 KR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는 강준영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메트로 매거진이라고 하는 음악 및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그냥 개인적으로 작게 운영하고 있고 병아리입니다. 몇만 정도 되죠? 메트로가? 지금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1만 2천 명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7,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원래 메트로 그럼 한 게 한 7, 8개월 전부터 했던 거였어요? 네, 그 시작 개설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매거진 형태로 바꾸고 나서는 한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뭐 혼자서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혼자서 했죠. 혼자서 한 거 치고 7, 8개월 동안 이제 1만을 만들어 냈으니 대단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엄청 그래도 자신감이 그거에 대한 자랑, 뭔가 자부심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사라진 상태고 어. 왜냐면 그 약간 한번 웹 매거진 붐이 왔어 가지고 그 흐름에 약간 탑승한 느낌. 원래는 그냥 하고 싶어서 매거진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웹 매거진 하는 사람들, 개인 매거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면서 저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올랐죠. 그럼 이제 매거진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거진을 운영하고 싶고 왠지 뭔가 본인의 취향이 있으면은 그거의 매거진 형태를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게 되고 그럼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다수 있단 맞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매거진을 시작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처음에는 사실 음악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매거진이었고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인터뷰하는 매거진이었는데 시작하게 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는 창업하는 계정이었어가지고 굿즈들 있고 그런 굿즈에 대한 설명들이나 뭐 제품샷, 모델샷 이런 게 있던 계정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 입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인턴을 하게 되면서 그거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한 게 첫 번째고 그 계정으로 뭔가 하고 싶다. 그때가 딱 1,000명 됐었거든요. 딱 1,000명하고 실제 그 서울 메트로랑 마파를 했어요. 첫 번째로 기념적으로 기념비적이에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그냥 아까워서 해보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포셋이라고 하는 엽서 가게가 있어요. 거기가 엽서가 엄청 많이 있는 가게인데 거기에 가서 어떤 일러스트레이터의 엽서를 하나를 샀는데 그 작가가 이제 윤재한이라는 작가예요. 지금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되게 몰랐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인 거예요. 그림이 좋아서 그냥 사고 그냥 그 뒤에 있는 걸 보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막 팔로워가 한 5, 6만 될 거고 지금 되게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싶어서 그런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을 좀 아카이빙하는 계정을 만들고 싶다. 이게 두 번째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맨 처음 컨셉은 그거였어요. 약간 창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 올리고 맨 마지막쯤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항상 썼거든요. 일상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좀 일상으로 같이 돌아가자라는 게 컨셉이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가 한창 그 칼부림 사건이 많을 때 그때였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컨셉으로 하고 싶어서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걸 컨셉으로 하고 싶어서 그냥 소소한 이야기 쓰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네.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쵸. 그런 매거진을 형태를 취하고 싶었다. 그쵸. 처음에 시작은 그쵸. 뭔가 상업적으로 띄우고 싶거나 아니면 딱히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진짜 인터뷰만 딱 올리고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뭐 컨텐츠가 아니고 인터뷰 그 사람들이 한 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까지만 딱 올리고 끝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지. 처음에는 딱 그런 정도. 그런 걸 올렸을 때 그럼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분명히 좀 매거진의 형태 플러스 이제 개인의 나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뭔가 이게 되게 신박한 반응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코멘트나? 사실 글을 맨 마지막에 넣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을 안 읽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 근데 가끔 가다가 글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가 가장 기분 좋았고
그리고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약간 작가들 유심히 지켜보던 작가들을 하고 컨택이 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좋게 응대를 해주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매거진 맨 처음 시작할 때 목표는 뭔가 이거를 상업적으로 키우자, 팔로워를 키우자 이것보다는 많은 작가를 알고 싶다. 많은 작가들과 인맥을 쌓고 싶다.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재밌지 않았나. 참 대의적인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게 본인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본인의 개인의 이득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득일 수 있지만 그쵸.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싶다, 같이 공감하고 싶다, 그쵸. 뭔가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사실 가장 궁금했던 점이 이게 여러 뜰 수 있는 또는 막 엄청 대중적인, 예를 들어서 패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음악이면 대중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컨텐츠면 진짜 대중적인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매니악할 수 있는 그런 인디 밴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는 그 매트를 봤을 때 이거 보면서 이런 인디 밴드도 있구나, 아니면 이런 작가님들도 있구나라는 인식으로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물론 그쵸. 아시는 분들 잘 알고 그쵸. 그쪽 씬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유명하시겠지만, 그래서 처음 보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쩌다 이런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 인디 또는 작가, 일러스트 작가 쪽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근데 지금 이제 매거진들을 보면은 데일리 패션 뉴스나 아이지 매거진 같은 완전 대중적이고 회사가 된 매거진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제 모든 걸 다루지만 개인 웹 매거진으로 하는 걸 보면은 다 엄청 매니악해요. 그 그렇구나. 이유가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정보 같은 거는 사실 아이지나 대표님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향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취향이 나랑 맞으면 팔로우하고 약간 이런 게 많아서 오히려 웹 매거진들은 그런 대중적인 것보다는 되게 매니악한 취향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랑 인디 그런 음악들이 그냥 제 취향이어서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언제부터 그게 내가 이런 걸 정말 잘 즐기는구나라는 걸 언제 느꼈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많이 팬은 아니었어요. 어. 그냥 좋은 음악이 있으면 듣고 끝나는 정도였는데 뭐 가수에 대해서 깊게 찾아본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매거진을 하면서 좀 많이 깊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기 때문에 그 확실한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성공을 하거나 어쨌든 더 자기 걸 확실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부러웠어서 저도 약간 취향을 만들어 나가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들은 느낌이, 저도 20살 딱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뭔가를 잘하거나 아니면 좋아하거나가 뾰족하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것도 좀 좋아하고 저것도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 주류에 끼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 비주류에 있고 싶진 또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이건 잘하고 내가 이건 못하겠고, 못하는 거는 안 해서 욕심이 안 생기고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거에 전반적인 운동도 잘하고 싶고 뭐 옷 잘 입는 사람들도 좋은 것 같고 글 잘 쓰는 사람 너무 멋있고 맞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영상 너무 좋고 이래서 다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선택이나 고민을 사실 매 순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진작에 생겼다고 하니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대단하다. 저 정도면 엄청 늦게 생긴 편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많이 인터뷰를 하고 막 진짜 한 30명이 넘는 작가랑 가수들을 이제 만나보고 하면은 되게 일찍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미 유명했거나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늦게나마 취향을 가져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분들의 취향이 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뭔가 되게 일찍부터. 그쵸. 좋아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럼 그분들의 이 뚜렷하게 공통적인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저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취향을 빨리 알게 되었구나. 아니면은 저런 방식으로 해서 취향을 빨리 찾았구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친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고독에 빠질 수 있는. 좀 웹 매거진 하시는 분들도 몇 번 만나봤는데 자기 자꾸 친구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에 더 시간 많이 쏟고 뭔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보다는 자기 취미에 더 시간을 많이 쏟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으로 조금 더 나를 많이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빨리 그걸 찾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저 약간 취미에 투자할 시간이 더 많고 그것 때문에 뭔가 친구가 없다기보다는 친구를 만날 시간보다 그게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메트로 지금까지 혼자 운영했잖아요. 네. 사람 늘렸잖아요. 네. 사람 늘려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나요, 메트로로? 저는 사람 늘린 이유가 더 다양한 취향을 담고 싶어요. 일단 제 취향만 계속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밴드도 사실 많아요. 그냥 이름만 들어본 밴드도 많고 좀 더 뭐 예를 들어 그림도 사실 그냥 보는 걸 좋아하는 거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뭐 여성분도 영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 뷰티나 여성 패션에 관한 것들도 제가 뭐 살면서 알 일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루고 싶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영입을 했어요. 최대한 저랑 안 비슷한 사람, 안 비슷한 사람들. 최대한 메트로랑 결이 안 맞는 사람 골랐어요. 메트로랑 결이 맞으면서도 글 쓰는 건 결이 맞는데 취향은 결이 안 맞는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또 보여줄 게 되게 새로운 다양한 콘텐츠들을 또 하면서 그쵸. 이게 영역이 넓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쵸. 있다라는 거군요. 재밌네요. 부럽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통해서 다양한 취향을 전달하는 매거진이 되는 거겠네요. 저 다양한 취향을 아카이빙하는 계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지향하는 매거진이 한 두 군데 있는데 어디요? I'm 성민랩이라는 알아요. 매거진이랑 네. 아워익스프레스라는 알아요. 매거진인데 아워익스프레스 담당자님은 만나봤고 I'm 성민랩님도 이제 조만간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그런 감도가 좋고 뭔가 되게 사소한 취향인데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두 매거진을 좋아하고 약간 그런 무드로 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 매거진을 만약에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본인의 개성을 확실하게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매거진 두 곳이 거긴가요?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은 때 잘 되는 채널들도 많아요. 그냥 좀 밈 같은 느낌으로 가거나 맞아. 좀 더 가벼운 계정 느낌으로 가는데 되게 잘하는 예를 들어 푸더바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건 그 채널 이제 분도 만나봤는데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올리는 것도 참신하고 물론 디자인적으로 막 고급지게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컨셉이고 근데 이제는 오프라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막 이제 인터뷰도 따고 진짜로 좀 인스타에서 핫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어느 그런 깔로 갈지는 이제 시작하시는 사람이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채널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하고 싶지만 메트로에는 올릴 수 없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톤이 근데 항상 아이디어는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두 개가 있다면 푸더바랑 벤부문이라고 밴드몬? 밴드 붐이 온다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다 4, 5만 정도 되거든요. 이게 4, 5만 돼도 이게 진짜 알고리즘에 우리 뭐 이 카메라 뒤쪽에 있는 이제 저희 핵개인의 제작진 분들도 이게 들으면서 처음 들어온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알고리즘이 정말 신기하다. 근데 4, 5만만 네. 돼도 그냥 그게 일이에요. 이 그 매거진 하는 게 네, 본업으로. 그게 본업이 돼요.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4, 5만 열심히 만들어서 본업으로 성공해 봅시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이미 뭐 시작 단계를 거쳤고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저는 한 6개월 전부터 이미 봤잖아요. 네. 봐서 그때부터 이제 쭉 봤을 때 최근에 엄청 진짜 많이 떠 보인다.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정말 이게 좀 너무 좀 많이 실무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컨텐츠를 봤어요. 뭐 글이든 뭐 그림이든 영상을 봤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디자인하거나 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네, 그거 툴 뭐 써요? 디자인 툴? 일러스트레이터요. 일러스트.
네. 원래 일러스트를 배웠었나요? 아니면은 이걸 위해서 배웠나요? 원래 일러스트레이터는 쭉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했구나. 제가 편한 걸로 하는 거죠. 저희 이제 영입한 분들도 다 음. 쓰는 거 달라요. 뭐예요? 뭐 파워포인트 쓰는 사람도 있고, 어. 근데 막 그렇게 어려운 편집이 들어가는 컨텐츠들이 아니어서 음. 그냥 다 쓰고 싶은 걸로. 음.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웹 툴 쓰는 사람도 있고, 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되 그냥 비슷하게만 맞추면 돼서 음. 뭐 폰트만 맞춘다거나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정확히 가이드도 살짝은 있나 보네요. 있네요. 가이드는 있죠. 폰트는 뭐 써야 되고, 음. 뭐랑 뭐랑 뭐 딱 세 개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써야 되고, 음. 그리고 디자인은 이제 지금 정하고 있고, 음. 약간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본인의 업이 있잖아요. 네, 아직 그 메트로까지가 본업으로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본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잖아요. 놀고도 싶고 네, 아니면 뭐 잠깐 쉬고 싶기도 하고 네. 할 텐데 여기에 시간을 더 잘 쏟을 수 있는 거는 주기적으로 뭐 규칙을 정해놨나요?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뭐 오후 8시부터는 난 무조건 메트로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 작업을 한다. 아니면 뭐 기획 작업을 한다. 아니면은 뭐 매거진들을 봐본다. 이렇게 매일 업로드였어요. 지금까지 매일 업로드했고 거의 그게 그냥 규칙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업로드하는 거. 그걸 내 마음속에 무조건 매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한 거야? 아니면 좋네? 따다닥 너무 귀찮아도 침대에 누워서라도 너무 귀찮아 하면서도 하나는 만들고 자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는 조금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사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는 너무 이미지 소비가 심한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이제 4명이 됐으니까 4명이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자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4명이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자. 그러면 또 약간 비는 날이 생기면 약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또 해서 올리기도 하고 어제 올린 것도 그래서 올린 거고 막 그렇거든요. 그걸 하면 스트레스는 안 받나요? 지금까지 뭐 7, 8개월 동안 했다고 했는데 네. 이 7, 8개월 기간 동안 그만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는 기간이 없었나요? 딱히 뭐 큰 스트레스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팔로워 수가 안 늘면은 왜 안 늘지 이 정도지 뭐 큰 스트레스를 받은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어디서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고 싶으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인생이 휘둘릴 정도로 막 그렇게 고뇌하지 않는다. 막 이제 뭐 광고 받고 막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좀 생기긴 하겠죠. 근데 그만큼 또 돈이 되니까 그치, 돈과 비례하는 네. 스트레스면은 괜찮을 수 아무래도 있죠. 운영을 네. 하는데 돈이 아예 없는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지금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이제 운영자분들도 만나봤고 할 때 컨택들은 다 어떻게 해요? DM이 가장 많아요. DM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DM을 직접 보내고. 네, 그게 가장 크고 가장 쉽고 요즘엔. 그리고 엔터랑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수들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DM하고 아니면 엔터랑 이야기한다던가. 그분들하고 다 만나는 시간도 내면서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합니다. 요즘에는 잘 못 만나요. 본업이 생기면서 이제는 잘 못 만나는데 그 전에는 진짜 많이 만나긴 했어요. 이제 본업이 있잖아요. 네, 본업이 이제 루틴하게 생겼잖아요. 네. 루틴하게 생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3명을 뽑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늘렸다. 네, 그래서 뽑은 것도 있죠 사실. 계속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앞으로 걱정되는 거 없어요? 이제 사람도 이제 더 생겼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뭐 이끌어야 되겠죠. 운영 그쵸. 먼저 리더인 입장에서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위기 또는 뭐 이제 걱정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사람을 뽑아본 게 처음이어서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뭐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베네핏이 있나요? 뭘 줄 수 베네핏, 있는 일단 그런 거죠. 광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작성한 사람이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 광고를 받아서 작성한 사람이 모두를 가져간다. 네, 그거 광고 게시물에 작성한 사람이 광고비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럼 좀 말이 그렇지만 그 에디터가 있잖아요. 3명이 이제 뭐 본인까지 하면 4명일 거잖아요.
그럼 그걸 뭐 입찰 형식으로 이거 내가 할게 이렇게 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 광고는 다 제가 받겠죠. 음. 광고는 제가 받고 어울리는 사람한테 주지 않을까요? 아 그럼 좀 어느 정도 배분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깔이 맞고. 그쵸. 그럼 에디터의 손길이 타는 그 광고에 깔도 생길 수도 있나요? 있겠죠? 조금이라도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그쵸. 당연히 에디터마다 다르겠죠. 근데 근데 광고는 사실 진짜 광고기 때문에 에디터의 성격이 들어가도 크게 뭐 달라지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해야 되는 게 있는 거니까. 이제 그냥 개인 컨텐츠가 좀 깔이 생길 것 같긴 한데 광고는 아무래도 광고주가 원하는 게 있을 테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메트로가 첫 발자국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더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좀 갖추는 시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좀 좀 더 커지고 싶다. 개인 이런. 계정에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그쵸, 돼버린 거죠 그쵸.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2024년에 생각을 해서 2029년이 되었을 때는 메트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2029년까지 할진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행을 해가지고 한다면 2029년에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메트로 딱 하면은 만약에 2029년까지 한다면 그때는 인스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때는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온라인 뭐 이런. 네, 부분이 될 수도 문화적인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니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런 건 너무 작은 목표인 것 같고 그냥 좀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하는 그런 문화적인 플랫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 그럼 결국 되게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의 확장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앞으로. 근데 약간 메트로라고 지은 거는 그냥 완전 사적인 쓸데없는 건데 어쨌든 메트로가 지하철이니까 그런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간다라는 의미 부여를 나중에 했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메트로도 왜 메트로인지를 안 물어봤네요. 그거는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여서 아 진짜? 진짜 너무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여서 어떻게 근데 그래도 이제 브랜드 명이 됐는데 하나의 브랜드 명이 됐는데. 처음에는 뭐 커지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메트로로 할 때는 그 저희 학교 선배 중에 버스라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버스라는 이름의 스튜디오? 건축 사무소가 있는데 네. 거기가 아마 저희 학교에서는 거의 최고의 아웃풋일 거예요. 건축계에서는 젊은 건축가상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 그냥 학교 다닐 때 형들하고 그 형들이 사실 주체였고 형들이 버스보다 빠른 거 하자. 그래서 그냥 메트로로 버스보다 빠르기 위해서 메트로를 했다. 네, 어. 이름 짓고 그냥 놀았던 게 다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처음 창업을 할 때 뭐 이름 뭐 하지 하다가 그 형한테 나 이거 이름 써도 되냐 물어보고 그냥 쓴 거라서 메트로라는 이름을 써도 되냐? 의미 부여는 나중에 한 거고. 좋네요. 되게 신박하다. 되게 진짜 다른 영역에서 왔네요. 진짜 내가 뭐 이런 걸 이미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정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다 그렇게 시작하겠죠. 이제 그 이름을 못 정해서 브랜드는 하고 싶은데 브랜드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좀 애매한 이름도 많을 거고 이름 짓는 게 진짜 쉽진 않지. 큰 일이니까. 맞아요. 그렇군. 메트로의 뭐 잠깐 이야기가 새길로 새긴 했는데 메트로의 이야기는 뭐 그랬고. 네. 그러면 이제 5년 뒤에 이런 메트로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본인으로 봤을 때, 강준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게 다 기획자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 세팅하는 것도 메트로를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것도 다 기획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본인은 앞으로 어떤 기획자의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약간 멋진 걸 하는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대중들이나 그렇게 볼 때도 멋진 걸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멋진 기획자. 근데 뭐 그냥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거기에 그 사람의 색깔이 묻어나는 느낌이 드는 기획자가 가장
성공한 기획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좀 더 이제 메트로의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를 한 거, 메트로의 매거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 같고, 네. 전 항상 궁금한 게 이 브랜드를 만들었어. 이 브랜드 너무 멋있어. 아니면 뭐 좋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 네. 하는 그 뒷면에 있는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 네. 기획자나 네. 아니면은 뭐 제작자나 네. 라는 사람들을 좀 더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네. 그런 거를 궁금해할 구독자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강준혁님의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사실 그래서,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아니요. 왜냐면 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질문 이런 거 Q&A 같은 거 올리면은 그러니까 올려본 적이 없긴 한데 가수 Q&A 같은 걸 올린 적은 있는데 저에 대한 것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지도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메인 메시지가 그거긴 하니까 이제 네. 원래 가수에게 물어보면 저희는 메인이 이제 강준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전공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요? 전공 대학교 때 대학교 전공은 건축학과입니다. 건축학과로 어쩌다 들어가게 됐어요? 뭔가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고3 때 막연하게 디자인 하고 싶다. 뭐 패션 디자이너라던가 자동차 디자이너라던가 근데 디자인 중에서 가장 큰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골랐던 게 사실 맨 처음에는 그 도시 설계를 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했다가 그게 이제 시립대에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엄청 세요. 그 커트라인이 학교에서 1등해야 가는 수준이어서 거기는 못 가고 건축학과로 간 거죠. 제일 큰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디자인이 있어요? 아니면 뭐 디자인이 뭐 멋있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가장 큰 걸 하고 싶어서 건축 쪽으로 가고 싶었고 거기에 디자인을 했다. 디자인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남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게 그 생각은 언제 했어요? 그러면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고3 때 고3 때. 정할 때 이제 과 정할 때. 그럼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냥 별 딱히 그냥 공부를 했죠. 뭐 대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한 거 그 정도인 거죠. 그럼 그 전까지 그 대학을 입학을 하고 건축을 해보고 해봤을 때 어땠어요? 본인이 원하던 아니면 좀 생각을 했던 가장 큰 걸 해볼 기회가 어쨌든 주어진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된 거잖아요. 생각한 거하고는 항상 많이 다르죠. 실무적인 거나 뭐 학교가 실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거는 항상 생각하는 이상과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뭐 당연히 학교도 달랐고 뭐 지금은 건축을 아예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딴 걸 하고 있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다 건축 사무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친구들 보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스펙한다 정도. 리스펙하는 것보다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만둔 것도 있거든요. 뭔가 벽이 보였나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걸 느꼈고 나는 실제적인 디자인을 하는 거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가기에는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을 하면서. 그렇군요. 그래서 건축을 했고 그럼 이거를 틀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 건축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딱 그때 가장 들었던 최대 관심사는 뭐였어요? 벽이 느껴졌고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잘하는 분이 많아서 네네. 그럼 내가 이건 못 하겠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 그거를 못하겠다 딴 거 해야지 바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병행을 했어요. 이걸 하면서 다른 것도 관심 있는 것도 같이 했어요. 그걸 했던 게 이제 로고 디자인, 간판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였고 그때 일러스트를 많이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도 무슨 그럼 업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 했어요. 프리랜서로 한 7, 80여 군데의 로고 정도를 만들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좀 디자인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긴 했죠. 그 일은 어떻게 받았어요? 사실 프리랜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거를 막 그 업체들하고 컨택이 될 수 있는 건 많이 없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 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로고 공모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거고 거기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한 번 지인의 어떤 외주를 받아서 하게 되었고 예, 이런 거 한다 그래서 한 번 외주를 받아서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앱들이 있잖아요. 뭐 크몽이나 숨고 같은 앱 그런 거를 이용해서 보통 진행을 했죠. 거기서 생각보다 엄청 많은 그걸 받았군요. 이해를 받을 수 있었군요. 근데 생각보다 로고를 만든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기억나는 로고가 있어요 혹시? 지금 현존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있나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로고가 그때는 3명이서 했어요. 로고 만드는 거를 그냥 어차피 재미로 약간 취미로 하자 이런 느낌이었어서 3명이서 만들었는데 보드게임 카페 로고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그래도 잘 돼서 네. 2호점도 내시고 그리고 뭐 다른 프로젝트 있을 때도 연락 주시고 건축 쪽에 그분도 건축 하시는 분인데 이제 보드게임 카페를 운영하고 뭐 건축도 하고 막 대학원 다니고 이런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뭐 다른 거 그런 건축 프로젝트 있을 때도 연락 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가장 처음에 하면서 했으면서도 가장 잘했던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있거나 아니면 이걸 내가 도전이다라고 막 생각을 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해보지. 맞아요. 뭐 재밌을 일단 것 해봐요.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엄청 강하네요. 네, 일단 해보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거진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그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 또는 그냥 일단 해보지 뭐라는 거를 누구한테 보고 배웠나요? 아니면은 경험적으로 뭔가 있었을 텐데. 그냥 했어요. 누구한테 보고 배우지도 않았고 경험적으로 뭐가 있지도 않았고 완전 개축자 마인드네. 그냥 했어요. 그냥 어차피 손해 볼 게 없으니까 그냥 마케팅도 그렇게 맨 처음에 인턴에 들어간 거고 로고도 그냥 한 거고 그냥 로고 봤는데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 거고 그냥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어쩌보면 자신감이 되게 있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점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게 많았어요. 점점 이제 현실을 알아가면서 낮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좀 나 딴 사람보다 잘한다라는 자신감이 좀 많았어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누가 옆에서 칭찬을 엄청 해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그쵸. 처음 시작하면 이제 모르니까 그렇죠. 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보고 했을 때 나 이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았어요. 디자인도 그렇지 않았고 마케팅도 그렇지 않고 건축도 그렇지 않았는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맞죠. 일단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는 그걸로 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준영님을 보는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그냥 자신감 있는 사람이겠네요. 자신감 있고. 약간 그렇게 가장 많이 봐요. 그냥 좀 망설이지 않고 일단 하는 사람으로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결국 여러 기회들을 만들어 내겠네요. 그쵸. 봤을 때 재밌네. 그럼 만약에 이제 앞으로 돈을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돈이나 이런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따지거나 생각해서 물론 하는 게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돈을 벌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네. 돈을 벌지 않으면은 본인이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행을 다닐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어디 갔어요? 유럽을 돌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 정도 가본 건 그렇게밖에 안 되긴 하는데 더 많은 곳을 가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직장이 있으면은 그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안 벌어도 된다면 여행을 다니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것 같아요. 저는 메트로를 잘 키워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아니 또 돈 안 여행이네. 벌어도 되면은 메트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잠깐만 이거 또 논의 이야기인데? 아니, 물론 돈을 안 벌면 더 편하게 지금까지 하겠죠. 이제 뭐 사람들에게 취향을 공유해주고 이런 그쵸.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게 최대의 명목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살짝 물론 돈도 있다. 약간 이런. 물론 돈도 있지만 그렇네요. 그렇네. 메트로를 하긴 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뭔가 약간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지 막 이런 마인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여행 다니면서 음.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런 걸 올리지 않을까요? 음. 그러면은 저도 재밌고 음. 뭐 보는 사람은 뭐 재밌는 사람만 남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좀 더 팔로워 수에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네요. 저는 완전 그런 매거진 매트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막 뭐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뭐 이런 정말 돈이 많아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 또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여행 일단 첫 여행 번째는 좋죠. 여행인 것 같아요. 어우 좋아요. 근데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여행 진짜 가보고 싶은 만큼 다 가봤어. 네, 다 해봤어.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 것 같은데요. 저는 외국에서 해외에서 살것 사는 같아요? 게 아 진짜? 로망이기 때문에. 어디 나라 저 어디에 스페인. 스페인. 네, 저는 스페인을 되게 좋아해요. 아 맞아. 그때 예전에 둘이 같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도 스페인 공부한다 그랬어. 공부했다 그러고 네, 그랬고. 네, 네. 되게 여러 정말 시도를 그냥 열심히 하네요. 대단하네.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뭐 본인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너무 이제 핵개인의 앞에 나오신 분들을 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성과가 있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왜냐면 저는 벌려놓은 건 많지만 아직 성과는 난 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과가 있을 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에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 여기 안 나와줄 거잖아요. 아니 그거 나오죠. 저 바빠서요. 아 나오죠. 나오죠. 그럴 리가. 제가 지금 5만이 됐어도 나오죠. 오, 그거는 다음에 뭐- 5만 됐을 때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 5만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오. 5만 된다고 뭐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드라마틱하게 본업이 바뀌는데 그러면 네? 본업이 바뀌는데 아니, 본업이 4-5만 바뀌는데 되면. 막 드라마틱하게 그렇다고 제가 막 뭐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드라마틱하게 뭐 복권 당첨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아요 사실 그 사람들 만나봐도.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잘 이야기하면 다 나올 거예요. 뭐 얼굴을 보여주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좋네요. 네. 한번 도도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컨택하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데 뭔가 여기에 그분들의 시간을 써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똑같다. 그냥 사실 일반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은 물론 항상 부족하지만 맞아요. 그렇다고 뭐 그거를 돈으로 따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시간을.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경험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들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거의 지금 1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 벌써요? 어때요? 이야기 해보니까. 1시간이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본인 이야기하는 거 재밌죠. 저는 원래 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제 남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누구든- 들어주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쵸. 그 약간 제 뭐 MBTI나 막 이런 거를 사람들이 듣고 하면은 너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지 않냐. 근데 사실 맞아요. 다른 타인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인터뷰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니까 인터뷰할 때는 또 관심을 가지죠. 인터뷰를 그럼 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할 질문을 이렇게 막 선택해서 드리나요? 네, 다 드리죠. 모든 공통된 폼이 있나요? 포맷이? 공통된 폼은 없고 뭐 시작 질문 정도만 똑같은 정도? 시작 질문 뭐예요? 뭐 예를 들어 가수면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나요? 뭐 이것까지만 그런 똑같은 정도. 그리고 마지막 시작과 끝만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수마다 다 다르게 써서 보내드려요. 그 다르게 쓰는 그거는 정말 그 가수를 본 다음에 내가 궁금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본인의 개인적인 뭔가 그 포인트들이 있는 거네요. 뭐 이거 물어보고 그쵸, 싶다 그쵸, 하는 그쵸. 포인트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 할 것 같아요?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야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라.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를 올리면은 다른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Q&A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핵개인의 이제 핵심 네네. 시그니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지금 네. 보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예요? 2개만 말씀해 주세요. 브랜드라기보다는 그 광고 돌고래 유괴단에서 만드는 광고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브랜드라고 한다면 사실 젠틀몬스터나 템버린즈를 오. 진짜 근데 그냥 브랜드라고 딱 봤을 때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좋아하게 된 이유라고 하면 그냥 멋있어서 오로지 멋있어서 그냥 참신해서 참신하다. 두 개 다 젠틀몬스터도 그렇고 돌고래 유괴단도 그렇고 처음 보는 것들 참신한 것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생각이나 네네. 발상들이 이미지로 보여지거나 네네. 아이디어가 보이면은 그런 걸 좋아하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 딱 하나의 사진을 배경화면, 핸드폰, 네. 컴퓨터, 네. 뭐 아이패드 네. 이런 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진을 지정할 것 같아요? 제가 찍은 풍경 사진 정도? 풍경 사진. 제가 찍은 사진으로 해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풍경 사진 중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뭐 머릿속에 딱 방금 그려진 거?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거? 그 사진을 보면 그때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해놓을 수 있는다면 가장 내가 행복했던 순간으로 해놓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행 갔을 때일 거니까 그걸로 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노래나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노래나 뭐 릴스나 이런 게 있나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가수 밴드 뭐 이렇게 보자면 할로우로님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네.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그 노래가 좋고 네. 그리고 추즈데이 피치클럽이라고 하는 그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의 린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LEAN. 할로로님의 노래는 일단 멜로디는 다 너무 좋고 그리고 가사가 되게 좋아요. 국문학과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가사를 되게 시처럼 쓰셔가지고 가사가 좋아서 네, 저는 가사를 되게 노래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이제 가수고 요즘 한창 뜨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밴드분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최근이라고 해도 한 세네 달 전부터 좋아했는데 그 밴드 노래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락 밴드 완전 이런 건 아닌데 모던록 정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뭔가 칠링한 그런 느낌이 나는 밴드고 그 밴드의 보컬의 그 사운드를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 공연도 초대해 주셔서 거기도 갔다 왔군요. 할로로님도 공연 초대해 주셔서 갔다 오고 두 분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두 노래 잘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 띵곡입니다. 띵곡입니다. 네. 이제 모든 질문이 사실 다 끝났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 네. 또는 뭐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 어떤 것 같아요? 뭐 그냥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라서 큰 어색함은 없었고 다행히 카메라를 한 번도 안 본 것 같긴 한데 네, 뭐 저는 제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사실 본인을 가장 중요하게 모두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5번째 스토리 나와주신 중영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스토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